자, 1강에 연결해서 2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2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강의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퀴즈판 토론활동 지도사, 그리고 앞으로 저랑 활동하실 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실천하는 손으로, 발로 나와줘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슬쩍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날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레이저 빙 하고 쫙 쏜다는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이때 실명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잽싸게 그 선글라스를 준비했다가 팍 끼시는 그런 재치를 이렇게 발휘하시면 본인의 생명도 보호하시면서 제 강의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제가 남들은 시키지 않는데 그냥 제가 미쳐서 걸어온 길이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2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한 길을 걸어왔는지 저도 제 자신을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25년 전에 이 토론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알고 준비를 했느냐고. 25년 동안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25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였으면 저 안 했을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25년 뒤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대학 시절부터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군사 독재 정권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내 사고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게 강요를 해야 되고 자유로운 사고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라고 하다가 저는 그때 대학 시절에 객관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객관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연탄 찍듯이 똑같은 생각들이 찍히게끔 요구됐던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떤 시대가 올 거냐면 좀 더 자유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시대냐? 객관식의 시대가 종료되고 종말을 구하고 주관식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에 매달리게 된 거고 그래서 논술에 매달렸던 거고 그게 주관식인 줄 알고 근데 논술을 해보니까 50%는 주관식이고 50%는 객관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때 논술과 토론을 같이 하게 되면서 토론의 중요성을 일찍 알게 된 건데 그때 시작할 때는요. 대학 시절에 이미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내년이면 내가 시작하고 내년이면 그 다음 해면 전 토론의 시대가 활짝 열릴 줄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5년 전에 어떻게 토론의 시대가 올 걸 아셨어요가 아니라 그게 너무 늦게 와서 25년 고생했다 이런 얘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다행인 건 누가 시켜서 그 길을 걸어왔다면 예? 갑자기 누가 등 떠밀어가지고 빠져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온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걸 멈출 수도 없었고 깊이 생각할 수 있었죠. 이런 25년의 과정을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즐겁게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았게 즐겁게 해온 시간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땐 말이에요. 저는 행복했는데 내 주변에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에?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폭풍 회원이지 완전히.
경제적인 척박함 속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25년 동안 이 해왔더니 딱 지금 반보 정도 앞서 있어요. 제가 딱 대한민국이 주관식 교육이 열리고 토론의 역사가 열리는데 저가 딱 반보 앞에 왔을 정도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노력을 하면 세상이 열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야. 세상이 열려줘야 제가 살아남는 거였어요.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나마 고마운 건 제가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딱 반보 정도 앞선 이런 시대가 와줬기 때문에 전 감사한 거고, 제가 일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저를 따라오시면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만나가 내려오는 가나안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다고 얘기한 게 25년의 역사와 그 다음에 바로 반보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동시에 가면 절대로 우리한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건 대기업한테 밀려. 그런데 딱 반보 정도 이렇게 앞섰을 때가 선구자로서 25년 선구자로서 생활을 했고, 반보 정도 이런 요 정도 됐을 때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경제적인 상황이 열리는 거겠죠. 자, 누가 시키지 않은 길을 걸은 25년이에요. 그 길을 아름아름 손 내밀고 정말 등불 하나 없어서 혼자서 손 내밀고 때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아주 그냥. 왜 무서워요? 여러분들 어두컴컴한데 길 가봤죠? 그때 그 두려움은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 손 살짝 내밀고 쑥 집어넣는데 저쪽에서 뱀이라도 확 나오고 내 손 물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25년 동안 조금씩 해서 아, 이게 길이구나라는 걸 제가 찾아내는 거죠. 낭떠러지인데도 골라보고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25년 제가 개척해왔어요. 지금은 풀이 저 혼자 걸어갔기 때문에 풀이 아직은 무성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침내 길이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앞으로 같이 갈 거예요. 세상에는 애초부터 길이 없던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을 때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건 길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하루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니까 반드시 행복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박수 치라고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고 걸어온 25년의 시간이다 보니까 항상 누가 주지 않는데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화두가 있어요. 물론 그 교육의 화두의 끝은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모든 교육의 끝이에요. 정말 가슴 시리게 눈물 나게 이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항상 마지막 화두인데, 이걸 위해서 그럼 어떻게 지금의 현상들을 풀어내야 될까? 이런 것들에서 저는 두 가지 큰 화두를 갖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토론이라는 역사가 없는가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그래도 뭐 혁신학교다 뭐다 그래서 아이들 수가 좀 많이 주는 편이지만 아직도 35명이라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이 모든 아이들이 모두가 주체로서, 토론은 말입니다. 모두가 주체인 교육이에요. 옛날에 웅변처럼 앞에서 떠드는 애들이 주체고 밑에서 박수 치는 애들은 객체인 그러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체여야 되거든요.
달랐잖아요. 내가 중심인 세상 아니에요. 그죠? 주관식의 시대니까. 그리고 35명이 모두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화두였어요. 왜 이게 화두였느냐. 그거는 1강에서도 얘기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저랑 토론 때문에 만나고 이론을 사실 제가 이 토론의 이론가가 되는 데는 다른 분들 덕에 제가 이론가가 된 거예요. 끝없이 그 사람들이랑 간판 깨기라는 거 아시죠? 간판 딱 너 붙어! 여기 딱 그 도장에 가서 싸우고서 이긴 간판 빡 부러뜨리는 거 아시죠? 네. 그 간판 깨기를 하면서 이론이 강화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꼈던 거, 제가 고통스럽고 참 뭐랄까요,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맨날 정통이고 맨날 원조라는 거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었느냐 그러면 외국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시고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서 그 당시에 우리 시절에 이 척박하고 암울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의 현실에서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봤더니 그 자유로움과 교육과 문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왜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 하면서 토론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아시고 오신 건 전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항상 거기에 내가 갖고 들어온 토론이 정통이야. 내가 갖고 들어온 토론이 원조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놓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외국 가서 독일을 유학 갔다 오시고 미국을 유학 갔다 오시고 영국을 유학 갔다 오시고 프랑스를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게 정통이야. 이런 게 원조야라고 얘기가 되는 순간 저는 항상 누구에게 우리나라에서 뭐 토론학이라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토론학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나를 괴롭혔던 건 뭐냐면 민족적 자존심이죠. 대한민국은 토론이 없는 건가 그러면? 그럼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토론 대회를 하고 3,000개의 토론 대회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미국이 토론의 역사의 모든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토론은 200년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는 자꾸 고민스러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토론이 없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렇게 되놓으니까. 외국 서적 보고, 외국의 대학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그죠?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게 저는 있는데,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이분들 때문에 발생을 한 게 뭐냐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신 토론의 방식이 소수를 중심으로 한 토론이었어요. 자, 링컨 더글라스 토론 몇 명입니까? 링컨 더글라스 1대1 토론이에요. 영국 의회식 토론 몇 명입니까? 2대2 토론이에요. 칼포퍼식 토론 몇 명입니까? 3대3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칼포퍼식 토론이 3대3이니까 그나마 가장 많은 아이들이 하니까 교육청에서 토론대회 할 때 칼포퍼식 토론을 선택했던 거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된다면 한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 아이들로 인정될 수 있는 건 전교 몇 등 안에 드는 애들이야. 그죠? 그래서 어디 강의 가면 토론대회 나가본 사람 그러면 거의 손을 안 들어 애들이. 예? 왜? 전교 4등이니까. 칼포퍼가 전교 3등까지 나가고 전교 4등이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 토론하는 애들이 이런 몇 명? 그럼 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줄여서 축소해서 생각해보면 반에서도 역시 3명, 6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35명에서 6명이 나와서 이걸 한다면 다른 애들은 전부 뭘로 전락된 거야? 객체로 전락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35명이 모두가 주체인
이런 토론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그분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화두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광수 학생, 돈을 잘 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부자로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을 그대로 따라 모방하면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벤치마킹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의 내용들 중에 외국식 토론을 갖고 들어오고 정통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 이제 외국 걸 갖고 들어와서, 그쵸? 내지는 외국 번역해서 바로 벤치마킹하면 최고입니다. 제일 빨라 그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들과 싸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자꾸 나온다고? 대한민국은 그러면 토론의 역사가 없었던 거냐? 이 문제 분명히 생각해야 되잖아. 이제 두 번째, 35명이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토론의 방식은 없는 거냐? 모두가 주체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지금보다 더 많은 애들이 주체로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문제 부닥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제가 고민한 내용은 바로 내 스스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화두는 다른 분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적 현실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쉽게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의 나라 거 그대로 벤치마킹 하고, 그 다음에 번역하고, 그러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 맞잖아요? 네. 아니, 우리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한테 갑자기 양복을 입으라 그러고 상투를 자르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죠? 네. 그런데다가 애들에게 몇 명만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객체로 전락되는 이 교육이 정말 토론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그쵸?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토론 수업에서 몇 명만이 주체가 되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토론의 정신에 맞는 건지, 이러한 걸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연구를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정리가 필요했고, 또 창의적인 접근법이 동원돼야 됐죠. 이 두 가지를 해석하려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니까. 자,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봤더니, 서양은 서양대로의 토론의 역사가 있었고, 동양은 동양대로의 토론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서양은 서양대로의 역사에 맞게 거기에 맞는 토론의 방법들이 만들어져 내려왔고, 동양은 동양대로 동양에 맞게 토론의 형식이 만들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찾아내게 됐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책을 쓰게 됩니다. 따라하면 끝나는 실전 토론 교과서라는 좀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제가 대한민국의 토론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 화백제도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것이 몇 년이 흘러내려오면서 조선의 역사, 조선의 시대의 토론의 역사가 어땠다라는 것까지 제가 정리를 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가 25년 동안 노력해온 내용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 화두 중에 첫 출발은요, 한글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토론의 역사가 미천할까? 없었을까? 라는 거였는데, 정말 위대한 토론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들 저기 화백제도, 그게 신라에 있었던 거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조선 시대에 화백제도가 있었고, 신라 때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자, 이거요, 엄청난 토론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아시죠? 이때 이게 만장일치여야 돼.
만장일치하려면 얼마나 설득력이 대단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다가 조선시대로 이것이 몇 년이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훈구파와 개화파, 북론, 남론, 노론, 소론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 얘기하면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 그렇게 거대한 줄기로 내려오고 이러한 형태를 취했구나.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토론의 형태가 발전되어 왔었구나. 그것이 결코 서양의 부끄러운 토론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만의 독특한 토론의 역사로서 좋은 모양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의 이 일본 일제 애들이 우리나라를 짓밟으면서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걸 끊어서 그렇지 분당 정치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강력한 참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한국식 토론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식으로 싸우는 거였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독특한 방법들이 들어 발전되어 온 거구나. 서구식 토론, 서양식 토론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내려왔던 우리는 또 다른 내용대로 내려온 거지. 이게 뒤떨어졌거나 비정통이거나 원조가 아니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토론에 참여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맞는 35명이 동시에 갇힐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우리 정통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여담으로 좀 넘어가면 서구의 토론들은 토론이 자리 잡는 데는요, 어느 시기가 되면서 토론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면서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는 불행하게도 일제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를 넘어오면서 저희는 그 역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자리를 좀 못 잡은 건데 바로 이제 우리들은 그러한 걸 다시 역사를 이어주고 다시 교육적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걸로 승화 발전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까놓고 우리 이 조선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토론은요 정말 위대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는 없는 우리는 종교 토론이 있었어요. 아시죠?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쵸? 네. 뭐 요거는 인터넷 찾으세요. 바쁘니까 우리. 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토론할 때 그냥 쉽게 얘기 안 해. 우리 시조로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이방원 얘기하죠. 그쵸? 하여가를 하잖아.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그같이 얽혀져 천년만년 살고 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뭐라 그럽니까? 야야 웃기지 마!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 이놈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단신가로 딱 대답을 해주잖아. 이런 멋진 민족이었어. 그죠? 참 토론은 우리는 그러니까 멋지게 되는 거죠. 에? 이런 위대한 토론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되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되살리면서 또한 뭐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많은 아이들이 같이 하는 토론의 방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한국식 확장형 토론이라고 붙이죠. 한국식이라는 것은 치십시오. 박수 한번. 아이고. 잘난 놈이잖아. 이렇게 교재도 교구도 방법도 다 연구할 25년밖에 더 연구했냐고.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확장형 토론이라는 한국식이라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가진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확장형이라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변형이 쉽다라는 거예요. 변형이.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여러 가지로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하다가 순간에 소수의 아이들로 바꿨다가 다수의 아이들로 바꿨다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장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 고조선 때부터 면면이 내려온 토론의 모습이다. 자,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자, 잠깐 제가 제 주장을 이론으로 정리해드리고 내용을 넘어갈게요. 토론의 역사는요, 서양은 서양대로 발전해온 거고, 동양은 동양대로 발전해온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서양은 제가 서구식 고정형 토론,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네? 서구식 토론과 한국식 토론으로 나누고요. 서양의 토론은 고정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는 확장형. 확장형이라는 뜻은 많은 애들이 한다. 그리고 변형이 자유롭다라는 거다. 자, 내용을 쭉 뒤에 내용과 정리해서 제가 이 뒤에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서양은요, 토론의 역사로 올라가면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그 시절에 아고라라는 데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민회가 열리는 시민들의, 아테네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장소, 아고라가 그 토론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아레오파고스라는 것은 대법정.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어떻게? 송사가 없었겠어요. 그쵸? 법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왜 고정형 토론이 되느냐 그러면 물시계를 가지고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아레오파고스에서 어떻게 하냐면 물시계를 갖다 놓고 저쪽 소피스트가 이야기하면 그 물시계를 엎습니다. 그럼 물이 똑똑똑 떨어지죠? 이게 6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이제 반대편 소피스트, 이 소피스트는 우리나라 지금의 직업으로 보면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태가 나타나? 말하는 순서가 정해지고 발언 시간이 정해지는 형태로 서구식 토론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저희의 출발은 고조선이면서 화백제도이고 만장일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누가 먼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훨씬 더 어렵다라는 얘기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발언의 시간이 자유롭고 말하는 순서가 자유롭고 이런 형태가 면면이 내려오면 어디로 온다? 조선에 우리 조정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죠. 그쵸? 여기서 노론에서 얘기를 했어. 아니, 그러면 저쪽에서 또 소론에서 얘기해. 뭐 갖고? 율곡의 10만 장병설 가지고, 자, 그러면 10만 장병설한테 지금 율곡은 뭐라 그래? 지금 일본은 통일됐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올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10만 장병설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 그래? 노론 쪽에서. 아닙니다. 그런 적 없고 쟤네들은 항상 우리 하수입니다. 쟤네들은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없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때 굉장히 평화의 시기였거든요. 오랜 시간. 그래서 그때 선조가 그렇게 오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군인으로 바꾸고 이거 엄청나게 지금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끝없이 싸웠겠죠. 그쵸? 이때 말하는 순서 하면서 합니까? 이때 발언하는 시간 정해집니까? 왜 그래서 출발 자체가 저희는 전체를 다 아우러서 설득을 해야 돼. 이게 지금 토론이 오가보면 가장 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설득을 해내는 힘, 그게 토론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형태로 우리는 진행을 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 그런데 밀려서 하고 시켜라면 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의금부에 가서 뒤에 갖고 다리 찢어지고 막 인두로 막 짚고 짖으면 막 아프고 그쵸? 이렇게 되니까
끝까지 자기의 입장들을 관철시키려는 노력들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자, 우리의 특징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서구 고정형 토론은 변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형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서구식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해. 그래서 손석희 오빠야.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석희 오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잘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퍼실리테이터 얘기하면 6박 7일이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놓으니까 변형이 어려우면서 저학년이 적용이 어려워. 근데 우리는 저학년까지 적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팀별로 채점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개인별로 채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구식 고정형 토론은 주로 내용을 습득을 할 때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자기가 얘기할 순서에 맞춰서 내용을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애들이. 교사도 힘들어하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한국식 토론은 한국식 확장형 토론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석에서 응용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외우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토론 대회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게 바로 이런 변형이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 저학년이면서 즉석에서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식 고정형 토론은 인원이 적고 정해지지만 저희는 인원이 많이 참여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뒤로 넘겨주세요. 자, 뒤로 넘겨주세요. 자, 이 뒤부터는 일강에서도 얘기한 거지만 토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쵸?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식 한국식 확장형 토론이 위대한 토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쵸? 그래도 서양식 토론을 모르면, 서양의 토론의 역사를 모르면, 서양의 토론의 방법을 모르면, 일간에서 제가 자료 다 제공했고요. 모르면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지식이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의 주장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로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사람들에게 한국식 확장형 토론이 얼마나 위대한 토론인가를 얘기를 해주시고 관철시켜주시고 이제 자리 잡게,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게 해줘야 된다. 뒤로 쭉 넘겨주세요. 쭉쭉쭉쭉. 더 내려가주세요. 더 내려가. 잠깐. 앞으로. 자, 다음. 네. 자, 그러면 한국 토론의 기원 여러분들도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해서 분단정치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하고 지금 현대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한국식 모든 토론이라고도 그러고 확장형 토론이라고 하는 이 토론은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료 다 뽑으시고 하시면 돼요. 다음. 자, 저희는 이런 형태. 사회자, 그 다음 퍼실리테이터, 토론자들. 지금 제가 고등학교 토론 특강을 나가고 있는데 2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찬성, 10명 반대 이렇게 해서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교육을 받습니까? 바로 이것이 한국식 확장형 토론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자, 이 많은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많은 아이들이 토론을 할 때 첫 번째는요.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소외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 나누기라는 거를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생각 나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성 10명, 반대 10명에서 10명씩 가서 합니다. 그러면 10명씩 하니까 이걸 하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 왜 많이 할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 자기 친구들이고 선배야. 그죠? 자기하고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쉽게 이야기,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 나누기 할 때는요, 저는 핸드폰, 지금 찬성 반대 자료를 인터넷으로 들고 다니는 인터넷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를 뽑아서 아이들이 내용을 습득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요. 중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맨 처음에 생각 나누기 10분을 적용하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이게 더 효과가 좋으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30분, 50분을 달라고 그래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 나누기가 끝나면 1대1 토론이라는 거예요. 자기 팀 찬성팀, 반대팀 있는데 찬성팀에서 바로 옆에 친구하고 1대1 토론을 해요. 자, 이러고서 본 게임을 들어가면 한국식 확장형 토론을 들어가면요. 말 안 한 아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모두가 말을 하고 가. 그러니까 토론 수업이 끝났는데 애가 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해. 교수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힘내라지. 야, 너 아까 한마디도 안 했어 이놈아. 그럼 걔가 뭐냐면 저 오늘 많이 배우고 가요. 정말 재밌었단 말이에요. 왜? 생각나는 데서 했죠? 1대1 토론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는 애들도 다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토론의 만족도가 극도로 높은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확장형 토론 안에는 90분 수업 안에 9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어른도 90분 다 못해요. 그럼 40분만 앞에서 생각 나누기와 1대1 토론하고 50분 토론하면 딱 맞는 수업이지 뭐야. 그쵸? 자, 다음. 자, 그래서 한국식 확장형 토론은 대회가 있는데요. 전국 청소년 토론 대회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형태로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 자료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은 되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대회 때 한번 참여를 하셔야 그 웅장함과 그리고 한국식 확장형 토론 대회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한국식 확장형 토론은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음. 자, 한국식 확장형 토론은 한국형 입사관 토론이라고 하는 걸 변형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20명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20명. 근데 한국형 입사관 토론하면 35명이 동시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이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지금 이 형태로 취해지는데요. 이 내용대로 하면 35명이 모두가 재밌는 토론이에요. 자, 입사관 토론의 형태는 사회자가 있고 앞에 토론자들이 있고 뒤에서 토론을 도와주는 애들, 그리고 상대방의 아이들이 어떻게 토론을 하고 있는지를 채점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분석하는 애들이죠. 예. 자료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자, 다음. 자, 그러면 이 20명 아이들이 하다가 보니까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나 쟤랑 한번 죽자고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찾으면 딴 애들 빼고 1대1 너희 나와. 1대1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1대1이니까 스피드 토론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를 짧게 시사 토론을 짧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네? 1대1 토론이니까 가능하겠죠. 그쵸? 다음. 자,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 그 다음에 2대2 토론입니다. 2대2 토론, 그럼 우리 생각나는 거 있어. 그 뭐지? 영국 의식 토론이나 미국 퍼블리식 포럼 토론이야. 이게 2대2 토론인데 우리는, 그러면 애들이 이제 1대1로 나왔는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나와가지고 좀 도와줘. 밀리는 것 같으니까 2대2 토론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요,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입장 교차 토론을 해. 막, 이쪽 찬성했고 이쪽 반대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참 하다가 바꿔. 그럼 방금 전에 찬성팀이었는데 갑자기 바꿔서 반대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 얘기했던 걸 또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토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자, 그럼 이 둘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다음은 3대3 토론이요.
애들이 아니 한 명 더. 자, 그럼 3명 됐죠? 그러면 3대 3이야, 그죠? 자, 이때 좀 더 재밌게 우리는 하는 거예요, 토론을. 이때는요, 내가 반대팀에 있는데 찬성팀의 애한테 찍어.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지정 토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약한 아이를 집중 공격을 하겠죠. 예? 서로들 그러면서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도와주면서 귓속말을 해줄 수 있어요. 예? 자료를 적어줄 수도 있고, 지정 토론은 그 친구가 대답을 그 친구만 하게 되지만 옆에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협동 수업도 되면서 굉장히 재밌도록 변형이 되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1대1 토론, 2대2 토론, 3대3 토론 하면서 뭘 보여준 겁니까? 입사관 토론까지 얘기하면서 한국식 확장형 토론은 더 많은 애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적은 애들도 할 수 있는 이런 변형이 자유로운 토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여기에 많은 자료들을 드렸는데 이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한국식 확장형 토론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야 되고 그 위대함을 세상에 알려서 많은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띄워주고 토론의 전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